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화요일 아침인데 월요일 한 11시경부터인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시장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아마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최근 한 2달 정도 큰 조정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이 나왔다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아직 거래량이 이 가격 상승만큼은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매도 물량이 나와도 시장을 움직이는 이런 환경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지금 불장의 초입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오를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일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죠. 항상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과거 불장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조정은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불장 때는 최대 조정이 한 36% 정도였고요. 또 2020년 불장 때는 최대 한 65%까지도 조정을 하고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 정도 조정을 받은 게 여기서 끝이 날지 아니면은 더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큰 트렌드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몇십 %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건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러한 조정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건전한 그런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런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더 변동성이 큰 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지 않고 장이 오르는 것보다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오는 것이 이제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면서 레버리지가 없는 그런 튼튼한 기반 하에 시장이 상승하는 것, 이런 게 좀 더 안정적인 상승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인데, 프랑스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소시에테 제네랄이 주도를 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한 주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투기에만 사용되고 실제 사용 가치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죠. 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의 킬러 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 이유 를 생각을 해보면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적금하는 프레이밍이 트레이딩 또는 투기, 떡상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코빗의 USDC가 2018년에 상장이 됐었는데, 당시에 댓글들을 보면은 USDC는 오르지도 않는데 이거 왜 사야 되나요? 왜 상장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가상자산은 꼭 투기나 트레이딩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프레이밍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의 화폐, 이 한화 KRW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KRW가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받는 화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실을 많이 간과하게 되는데, OECD 국가이면서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인 나라 치고는 이 화폐 시스템이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을 과거부터 쭉 개혁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내국인 입장에서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거는, 외국에 송금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 어떤 자본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를 거래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역외 거래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원화 거래는 꼭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규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율 때문에 원화를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큰 외환 거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도 자국의 화폐를 뉴욕이나 런던에서 거래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은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점이 왜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중요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US 달러는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미국 외 다른 나라들도 원하는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 외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을 벗어나서 미국 달러가 움직일 때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틸리티가 인정을 받아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US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글로벌 디맨드가 있는 화폐는 미국 달러뿐만 아닙니다. 물론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지만은 유로도 글로벌 디맨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IMF가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는 그 외환 보유 중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60% 정도고요. 유로가 한 20% 정도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본 엔이 6% 정도고, 영국의 파운드가 5%, 그리고 중국의 인민폐가 한 3% 정도, 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러한 화폐들은 글로벌하게 보유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자국 외에서도 존재한다는 이제 그런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화폐들은 글로벌 수요가 존재하는 화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화 하면은 어느 정도 유틸리티가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이유가 생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블록체인의 쓰임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솔루션이라는 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솔루션일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체인 가치 제한은 중개인 제거인데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개인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에 블록체인이 사용이 될 때, 그럴 때 그 혜택을 사람들이 크게 느끼고 그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예가 있어요. 바로 보이스톡 예를 많이 들죠. 보이스톡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카카오톡을 사용을 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술을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할 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010으로 전화를 하죠. 왜냐하면 그 서비스나 그냥 010을 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할 경우에는 보이스톡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용이 싸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겠지만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왜 비용이 싼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목소리가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는 중개인이 없는 통신망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중개인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고 그래서 싼 거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잘 사용하고 그 진가를 느끼려면은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중개인을 제거했을 때 많은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토큰 증권이라든지 아니면은 KRW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내에서만 사용을 할 거면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별로 못 느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티커는 EURCV이고요. ERC20 형태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JP 모간처럼 자기네들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자산을 거래하는 거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입법 과정을 완료한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의 스테이블 코인 조항을 준수해서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에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입출금은 이 소시에테 제네랄이 사전에 허가를 한 와일리스트된 주소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채권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 그리고 이탈리아의 또 어떤 보험회사가 1000만 유로 정도의 채권을 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도 이번 뉴스에 대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블록체인의 쓰임새, 킬러 앱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고 점점 제도권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미국에서도 페이팔 같은 회사가 PYUSD를 발행을 해서 이 블록체인을 사용한 스테이블코인을 적극적으로 제도권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서구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한국에서 KRW 스테이블코인을 계획을 할 거라면은 현존하는 이 외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의 역외 거래를 금지하는 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완화 없이 KRW가 해외에서 마음대로 거래되게끔 하지 않고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은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외 거래 금지와 KRW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공존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KRW 스테이블코인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금 최대 강자가 테더가 발행한 USDT인데 일부에서는 이번에 바이낸스가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받았고 그와 비슷한 운명이 테더한테도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낸스의 BUSD가 급성장을 하다가 미국 규제 당국의 조치에 의해서 지금 거의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테더에도 일어날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더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미국 재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 재정부의 관할권을 미국 외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미국 의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해외에서 US 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당장에 미국 재무부가 액션을 취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재무부가 해외에서 뭔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현행법상으로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테더도 이제 미국 정부가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테더도 뭔가 최근에 대표도 바뀌고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 출신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금을 어느 정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결국에는 상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테더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테더의 존재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US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고 US 달러의 어떤 그 유틸리티를 훨씬 더 많이 개선시키고 보급하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미국의 어떤 국익을 해치지 않고 상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런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 금융권에는 이미 연준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US 달러가 존재합니다. 바로 유로 달러 시스템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꼭 미국이 당사자로 끼지 않더라도 제3의 국가끼리 거래를 할 때 미국 달러를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국 달러의 채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쭉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시작한 1945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유럽에서 먼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은 그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가 과거에는 전 세계 GDP 한 반 정도 됐기 때문에 미국이 US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경제 규모는 한 25% 정도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주도로 US 달러를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US 달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 국가끼리 US 달러 기반의 거래를 하게 되면서 US 달러에 어떤 채무가 생기고 이것이 일종의 화폐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로 달러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숙명이었던 거고요. 이 유로 달러의 규모가 한 미국 내 US 달러 유통량과 거의 맞먹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큰 미국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런 US 달러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에서 보면은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밖에서 존재하는 것.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도 궁극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